예,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이 바꿔놓을 정치권의 구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다당제가 자리를 잡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. 뚜껑을 열어보니 일단 정반대가 됐습니다. 양당 구도가 훨씬 더 두꺼워졌고요. 다당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던 호남계도 또 친박도 사실상 퇴장을 하게 됐고 또 정의당도 원래 기대는 것보다는 위상이 더 커지지 못하게 됐습니다.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민생당 상황부터 좀 볼까요? 예. 네,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23석을 안겼던 호남 민심이 4년 만에 좀 싸늘하게 돌아선 모습입니다. 민생당은 지역구에서 전패를 했고요. 비례의석도 한 석도 얻질 못했습니다. 자, 개별 지역구로 좀 살펴보면 결과가 더 참담한데요. 민생당의 대표주자 그리고 정치 구단, 박지원 후보도 목표에서 37.3%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. 표 차이가 좀 나는 결과고요. 예. 그런데 저게 민생당에서 가장 그나마 좀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. 정동영, 천정래, 또 김동철, 박주선 후보 등 중진들이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좀 참패를 했고요. 박주선 후보는 지역구에서 10% 득표로 3위에 또 그쳤습니다. 사실 제3당 교섭단체까지 있는 당이 민생당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원외 정당 신세가 됐습니다. 앞으로 행보는 어떨 걸로 보이나요? 네, 앞서 이 동교동계가 일찌감치 민생당에서 톤을 털고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었죠. 이 전 총리를 고리로 해서 이 정치적 재기를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전 총리의 대선 가도에 민생당 출신 인사들이 필요하냐라는 건데요.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 28석 가운데 27석을 차지를 했습니다. 사실상 이 전 총리의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더욱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국민의당 분당 사태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. 이번 총선을 계기로 오히려 민생당 인사들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이번 총선에서 사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한때는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,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른바 친박들, 강성 친박들의 퇴장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던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득표율 1%의 벽도 넘질 못했고요. 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은 1.8%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. 기독자유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2.6%를 얻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 숫자고요. 또 기존의 지지층도 좀 일부 떠나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옥중 서신까지 좀 보내면서 힘을 실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.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시대도 지금 끝이 났고 소위 태극기 세력의 동력도 좀 꺼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. 이 태극기 부대를 상징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죠. 통합당의 김진태 후보도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춘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. 예, 김진태 의원도 그랬지만 조금 강경한 발언들이 많았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꽤 있었잖아요. 이번에 이런 의원들도 대부분 당선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강경한 발언 또는 막말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이죠. 앞서 이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저희 정치부에 출연을 해서 좀 콕 집어서 이분들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이른바 막말로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이 출마한 지역들, 이미 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 연수리라든지 또 강원도 춘천 지역이라든지. 네,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는 이 막말 논란으로 처음에 컷오프가 됐다가 재심을 청구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후보가 돼서 일각에서 호떡 공천이다 이렇게 뒤집고 뒤집히는 그런 공천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결국은 낙선을 했습니다. 친박계인 두 사람과 좀 결은 다르지만 보수 여전사로 변신을 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낸 원래는 민주당에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당에서 이 부산에서 후보가 된 이현주 후보도 결국은 고배를 마셨습니다.